노동자는 55살에서 64 사이 장년층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노사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이 중소업체엔 정년을 넘긴 직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희망자에 한해 1년씩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좀 되고 또 몸도 뭐 어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처럼 노사 자율에 맡겨왔던 고령층 계속 고용이 앞으로 제도화됩니다. 특히 연금 수령 이전 연령인 55세에서 64세 사이 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들 연령대의 고용률은 재작년 기준 약 66%로 초고령 사회를 이미 맞은 일본, 독일에 비해 아직 낮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계속 고용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안, 정년을 폐지하는 안,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입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건이라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새로 고용하는 거거든요.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입사원이 100이라면은 거의 장기 근속자가 300 가까이 되는 3배 정도까지 높습니다. 임금 체계 하에서는 정년 연장이 된다면 기업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협의체를 만들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본은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의무화한 데 이어 70세까지로의 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고령 인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는데 실제 일터에서 50살 이상 노동자 17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한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던 김진태 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하고 뭐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그 차별을 준다는 거. 법으로 금지된 고용상 연령 차별입니다. 일터의 연령 차별, 김씨만의 얘기일까요? 노동시장의 연령 차별 실태를 조사한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50살 이상 조사 대상자 270여 명 중 연령 차별을 경험한 비율 67%에 달했습니다. 은퇴 전보다 은퇴 후 재취업 일자리에서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여러 차별 유형 중 가장 흔한 건 모집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전체의 39%가 경험했습니다. 채용에 응시 자체가 안 되거나 면접에서 편견이 섞인 발언을 들은 경우, 정규직 전환 시 차별받은 경우 등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조건이 안 좋은 일을 시키거나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등 배치와 승진 차별도 5명 중 1명꼴로 경험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 해고에서 차별 경험 비율도 각각 16%였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근데 막상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면 다 연령 제한에 걸리더라고요. 이력서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 분량을 낸다고 험담하거나 야유회에서 제외하는 등 따돌림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는 2%뿐. 인권위에서 차별이 인정되더라도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칩니다. 고령층의 노동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현실적인 제재 방안과 피해자 구조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손가락에 끼워 먹던 고깔 모양 과자며 메론맛 아이스크림, 또 추억의 초콜릿. 다음 달부터는 200원씩 더 내야 살 수 있습니다. 만두나 돈가스 같은 냉동식품 값도 줄줄이 오릅니다. 이렇게 설 연휴 끝나자마자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최근 한파와 폭설로 채소값마저 들썩입니다. 자고 나면 오른다는 요즘 물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가격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쉽게 담지 못합니다. 20% 정도는 더 비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살 때 조금 약간 망설이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고. 당근은 소매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0% 뛰었고 애호박과 파프리카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폭설과 한파로 시설 농가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호남, 제주 등 겨울철 채소 주요 산지에서 출하 지연 및 재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채소의 경우 가격이 많게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간식거리에 더해 이젠 필수품이 된 빵과 생수 생산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몇 개 사면은 그냥 5만 원이 그냥 넘어요. 집에 가서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정말 하나하나 사기가 겁이 나요. 오르지 않은 물건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미 많이 오른 외식비 지출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우려되는데 한 카드사 매출 분석 결과 음식점 사용액이 10월과 비교해 10% 넘게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외식비 같은 거를 좀 줄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자영업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가스, 전기요금에 이어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황.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하던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다시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요즘 가장 버거운 것이 에너지 요금이죠. 당분간 계속 오른다는데 어떻게 해야 겨울철 난방비 절약할 수 있을지 박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난방비 절약의 핵심은 실내 적정 온도 20도를 지키는 겁니다. 온도를 1도씩 낮출 때마다 에너지 소비량 7%가 줄어듭니다. 개별 보일러는 목표 온도에 빨리 도달하도록 초반에 설정을 높여야 효율적이지만 열이 계속도는 지역 난방은 0.5도에서 1도씩 점차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난방기를 껐다 켰다가 자주 조절하면 소비량이 늘어나는데요. 집을 잠시 비울 때 외출 모드보다는 2, 3도 낮게 설정해두는 것이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 못지않게 적정 습도가 중요합니다. 50% 안팎으로 유지하면 열 전달이 빨라져 난방 효과도 높아집니다. 단열이 잘 안 되고 외풍이 심한 집은 바닥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온돌 모드로 설정해야 낭비가 적습니다. 경우에 따라 20도면 쌀쌀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풍지나 내복 등 방한 용품은 체감 온도를 3도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방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온수인데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확 틀었다가 식히면 에너지 낭비가 크기 때문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스공사의 캐시백 제도도 활용할 만합니다. 전년보다 가스 사용량을 7% 이상 줄이면 돈을 돌려주는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본인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5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갔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눈의 도시로 불리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이 태백산 눈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최근 많은 눈이 내려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네, 노지영 기자, 뒤로 이 눈 조각들이 많이 전시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밝은 조명을 받은 화려하고 웅장한 눈 조각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 영하 14도입니다. 현재 이 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인데다 매서운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축제장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기 전까지만 해도 꽤나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거 모래 조각을 참 많이 보거든요. 해운대 백사장에. 근데 태백에 오니까 눈 조각 비견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번 눈 축제장에서는 모두 20여 개의 다양한 눈 조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길이 40m, 높이 7m의 유명 영화 속 등장인물 조각입니다. 또 추억의 만화와 동화 속 주인공이죠. 아기 공룡 둘리와 백설공주 등도 눈 조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눈싸움과 빙판 위에서 즐기는 썰매, 또 얼음과 눈덩이로 만든 집 이글루도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따뜻했고 음료수도 맛있게 코코아도 먹었고 들어왔는데 의자가 얼음 의자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올해 태백산 눈축제를 치르기 위해 사용된 눈은 25톤 트럭 480대 분량 정도인 12,000톤입니다. 올겨울 강원도 태백 지역에 3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영하의 날씨도 이어지면서 축제 준비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백산 눈축제 현장에서 KBS 뉴스 노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만약 해제가 결정되면 사실상 팬데믹의 종료를 의미하는데요. 베를린 유호윤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유 특파원,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이제 거의 3년이 됐습니다. 대유행 초기보다 치명률이 낮아지고 확진자 수 추이도 안정화되자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텐데요. 전 세계 시민들의 활동을 제약하던 방역 규제를 낮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명분은 이미 갖춰진 상태입니다. 만약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팬데믹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빨리 방역 규제를 푸는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변수도 남아있죠. 이제는 국제사회가 코로나19를 충분히 관리할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방심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춘절 연휴 이후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높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세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시죠. I remain very concerned by the situation in many countries and the rising number of deaths. 현재 언론들은 결과 발표 시점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오는 3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한 초등학교 개학식 모습입니다. 여전히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요. 코로나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은 교실에서 친구와 선생님의 맨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모습이 바뀌게 되죠. 활짝 웃는 얼굴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게 될 텐데 이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유치원. 1m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어때? 안 돼. 마스크가 답답해서 숨을 잘 못 쉬었었대.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지낸 어린이들은 어땠을까? 마스크가 코를 자꾸 찔러서 불편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유치원과 학교, 학원의 마스크 의무도 해제됩니다. 영유아 시기와 학창 시절을 코로나19 유행 3년 동안 보낸 일명 코로나 세대. 부모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절대 벗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걸리면 또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부담인 부분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나가 생기면 확산율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부 세부 지침에 따르면 통학버스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합창하는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생후 6개월부터 4살 사이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이렇게 일상 복귀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나들이와 휴가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쉬는 날도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정 공휴일 15일 중 11일의 경우 휴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4개 공휴일도 대체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토요일이라고 해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